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1시 5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수구레님, 분노의 똥침님 재밌는 글 올려주셨어요. 공정국어, 공정수학, 공정영어, 공정역사, 공정체육. 공정체육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야, 이거 궁금하다. 공정미술? 그거 재밌네. 야, 참. 공정과학은 또 뭘까? 참 그렇습니다. 예. 기가 차네요. 예. 승리 백배님, 천공과 구수의 합작품, 국졸과 구수의 합작품이라고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천공은 국민학교를 나왔나 안 나왔나 아직 확인이 안 된다라고 하잖아요. 초졸인데 옛날에는 국민학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국졸, 국퇴인가? 하여튼 국졸이라 합시다. 예. 국졸과 구수의 합작품. 한편으로는 문맹과 부동시의 합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문맹과 부동시의 합작품. 그거 재밌네. 자, 자, OK님 오셨네요. 예, 반갑습니다. 자, 그럼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순서는요, 황당한 윤석열 징계소송 판사부터 수상해입니다. 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고 하니요. 자, 여러분,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징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른바 정직을 3개월을 당했었죠. 3개월짜리 정직 처분을 당한 바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혐의가 있었어요. 부당하게 감찰에 개입했다거나 감찰을 방해했다거나 수사를 방해했다. 뭐 이런 혐의들이 쭉 있었습니다. 그중에는 잘 아시다시피 이 도이치모터스와 관련된 내용도 있었고요. 또 일부분에서는 채널A 검언 유착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채널A 검언 유착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이 또 연루가 되어 있는 사건이 있잖아요. 자, 그리고 가장 결정적이었던 것이 바로 판사들에 대한 사찰 문건이었습니다. 판사 사찰 문건. 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딴 건 몰라도 판사 사찰 문건 이거는 되게 심각하다. 왜? 이게 소위 말하는 블랙리스트 아닙니까? 검찰이 판사를 상대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윤석열에 대한 징계소송 1심에서 1심 판사가 이거 정직 3개월이 너무 약하다라고 결정을 내린 이유도 바로 판사 사찰 문건이 결정적인 이유였던 겁니다. 자, 그런데 현재 이게 항소심에 들어왔습니다. 그 사이에 징계 대상자였던 윤석열은 대통령이 되어버렸어요. 징계 대상이 되는 사건의 주된 연루자인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이 됐습니다. 이제 자기가 연루된 사건, 자기를 대상으로 한 사건을 자신이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른바 이해충돌이죠. 제가 그래서 이해충돌이라고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원고 윤석열, 피고 윤석열인 상태. 원고 윤석열, 피고 윤석열, 피고 대리인 한동훈. 뭐 이런 개 같은 상황이 있냐고. 이런 상황에서는 적어도 정상적인 재판이라면 특별 대리인이 선임되어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법을 조금만 안다고 하는 사람이면 여기서는 특별 대리인이 선임되어야 한다라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특별 대리인이 현재 선임이 안 돼 있는 상태죠. 아니, 선임할 생각이 없습니다. 한동훈은 오히려 1심에서 문재인 정부 때 선임됐던 변호사들 다 내쫓고 지가 변호사를 선임을 했어. 근데 그 변호사도 되게 이런 변호사를 왜 선임했지? 이렇게 중요한 사건인데
한나라의 대통령, 한나라의 검찰총장이었던 사람에 대한 소송인데 이 소송을 대리하는 국가 측 국가 변호인이 그닥 경력도 없고 능력도 그렇게 출중해 보이지 않는 뭐 고만고만한 사람을 앉혀놨더라고. 여기서부터 이미 이상하다고 했죠. 패소할 결심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숱하게 패소할 결심, 한동훈이 지금 윤석열을 위해서 일부러 패소하려고 해 라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만 한동훈은 눈도 깜짝하지 않죠. 아니, 언론에서는 다룰 생각도 없어요. 바로 이 사건이 오늘 심리가 속개가 됐습니다. 재판은 대략 한 2시간 정도 열렸는데 증인신문이 진행이 됐어요. 증인으로 등장한 사람은 노정환 울산지검장. 이 울산지검장 노정환은 윤석열 측 증인으로 등장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 측에서는 70여 분 동안 증인신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유리한 얘기는 다 끌고 온 거지. 그런데 국가를 대리한, 즉 윤석열의 징계가 정당했다라고 앞장서서 주장을 해야 될 국가 측 변호인은 7분만 신문을 했답니다. 그런데 7분은 전체 길이가 7분이고 실질적인 것만 따지면 5분이 채 되지 않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 7분 했느냐 5분 했느냐를 놓고 몇몇 언론에서 다르게 보도하고 있는데 7분이라고 보도한 데도 있고요. 6분이라고 보도한 데도 있고요. 5분이라고 보도한 데도 있습니다. 5분이라고 보도한 데에서는 그 사이사이에 재판부가 신문한 게 있기 때문에 재판부 신문까지 제외하고 나면 실질적으로는 5분이 채 안 되더라 라고 합니다. 특히 오늘 증인으로 출석한 이 노정환 현 울산지검장은 채널A 사건의 수사 지휘권을 대검 부장에게 위임했을 당시 이 부장회의에 참석했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자, 따라서 오늘 이 증인신문은 뭐에 대해서 이루어졌다? 채널A 검언 유착 사건에 대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한동훈이 그 당사자죠. 결국에 이 사건에서 지금 현재 재판에서 다루고 있는 이 사건의 주된 비위 행위자가 윤석열과 한동훈이야. 근데 이 윤석열과 한동훈이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돼서 자신의 소송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유리하게 소송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겨야말로 한동훈이 그렇게 좋아하는 배임인 겁니다. 이게 배임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거는 탄핵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탄핵감입니다. 한동훈은 이미 여기에서 탄핵 당할 상황이에요.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탄핵 대상이 됩니다. 시행령으로 법률을 무력화했다? 당연히 탄핵 대상이 되고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어떤 사람들이 잘 모르는 자들이 한동훈하고 윤석열하고 이 탄핵을 할 수 있는 사유가 부족하다. 무능하지만 불법은 없지 않느냐라고 개소리를 하는데 정말 무식한 소리 좀 하지 말라 그래. 그러고도 진보 유튜버가 이런 소리 하고 있냐고. 진보 스피커라고 그러냐고. 개 같은 소리 하지 말라 그래. 봐요. 이거 불법 아닙니까? 이거 합법이에요?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질질 끌고 있는 거 그거 합법이에요? 에? 장모 수사를 하는 경찰관 자기 취임식에 데리고 오는 거 그거 합법이에요? 다 불법이에요. 그런데 왜 불법 저지른 게 없다 그래? 머리 총 맞았나? 그런 식으로 하니까 됐고요. 자, 현재 여기에서도 드러나듯이 지금 한동훈은 윤석열을 위해서 일부러 국가소송을 패소할 결심을 하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 패소할 결심이야. 그런데
제가 늘 얘기를 했습니다만 요거는 계속해서 반발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소송을 하면 안 된다라는 지적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법무부 내에서도 이거 분명히 문제 생긴다. 이거 진짜 문제 생긴다. 이거는 두고두고 문제 될 거다라는 지적이 많아요. 자, 이해충돌, 대표적인 이해충돌 상황입니다. 다시 말하면 탄핵 사유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박은정 검사는 차라리 나를 증인으로 불러라. 박은정 검사가 당시 이 탄핵 사건에서 그 주도적인 역할을 했잖아. 아니, 탄핵 사건에서 윤석열 징계를 주도했던 사람이잖아요. 이 박은정 검사가 나를 불러서 증인으로 해라. 라고 하는데 박은정 검사는 안 불러요. 그리고 윤석열한테 유리한 말만 할 사람들만 불러대. 근데 나와가지고 박은정 욕을 해 또 막. 자, 이 과정에서 엄청난 반발이 있었습니다. 지적도 많았어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거는 특별 대리인을 선임을 해야 된다. 법무부 장관이 지명을 해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이 되게 많아요. 법무부 장관이 변호사를 지정하는 것 자체가 틀렸다. 이거는 재판부가 지정을 하는 게 맞다라고까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부분을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자, 재판부는 이걸 몰라? 판사들이 이걸 몰라? 알죠. 아는데도 지금까지 안 하고 있어. 도대체 그럼 판사는 누굴까? 누군데 이런 짓을 할까? 특별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맞고, 아니 이런 거는 이해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원고와 피고를 양측에서 다 대리하는 경우, 원피고가 동일한 경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미성년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내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 학대를 당한 경우에 아동 학대 피해자가 부모를 상대로 친권 상실 소송을 내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에 이 미성년인 아동은 누가 대리를 할까요? 원래 미성년 아동의 법정 대리인은 부모예요. 자, 그렇게 되면 부모가 부모를 상대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되잖아요. 쌍방 대리, 자기가 소송하는 게, 자기가 자기 소송을 하는 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특별 대리인을 선임을 해가지고 아동의 권익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새로운 변호인을 수임을 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이게 특별 대리인이란 말이에요. 당연히 지금 같은 상황이잖아. 자, 그런데 이거를 그대로 보고서 재판을 진행한다? 재판부가 더 문제인 거죠. 판사가 더 나쁜 놈인 거지. 알고 있으면서. 자, 도대체 그래서 판사가 눕고, 서울고등법원 행정 1-1부 대등재판부입니다. 심준보, 이승한, 그다음에 한 사람이 김중호인가 그렇더라고요. 이 세 명의 재판관이 있습니다. 세 명의 판사들이 있습니다. 자, 이거 조금 오탈자가 있어서 제가 이거 마저 한번 수정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1-1 재판부는요. 심준보, 이승한, 그다음에 한 사람이 김모씨였는데, 그새 까먹어버렸네. 자, 제가 왜 이렇게 심준보와 이승한 이 두 사람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심준보가 이 사건의 재판장입니다. 그리고요, 이승한 판사가 이 사건의 주심입니다. 따라서 이 두 사람이 가장 중요한 판사가 되겠죠. 이 외에 한 사람의 더 판사가 더 있습니다만 심준보, 이승한 이 두 사람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자, 판사는 이 사건에서 적어도 특별 대리인을 선임해야 된다라고 보는 쪽으로 흘러가는 게 사실은 맞죠. 게다가 이 재판부가 한번 바뀐 재판부야. 원래 있던 재판부가 바꾸자 그랬어. 나 못하겠다고. 그랬으면 제가 볼 때 이 사건을 하려면 특별 대리인 선임을 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안 하는 것 같아요. 자,
도대체 이 판사 누구? 3명의 판사가 있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재판장과 주심 판사만 보겠습니다. 일단 재판장인 심준보입니다. 심준보 부장판사는요, 사법연수원 20기입니다. 뭐 서울대 나왔고요. 양승태 키즈 중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바로 양승태 키즈라는 말에서 잘 아시다시피, 느낌이 확 오시다시피 이 사람이 사법농단에 개입했던 문제의 판사입니다. 전교조 법의 노조 사건에서 1심 판사들의 이 동향을 수집을 했습니다. 임종원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받고 1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지 동향을 수집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나쁜 놈이죠. 정은호 게이트 수사와 관련해 가지고 이 수사가 법원 전체로 확산될 우려가 제기되자 양승태의 지시를 받고 이 수사가 확대되지 않도록 로비를 한 혐의도 있습니다. 당시 사법정책실장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진보 법관들의 모임인 인권을 생각하는 모임, 인권을 생각하는 모임에서 이 판사들을 저지하는 인사모라 그러죠. 인권과 사회를 생각하는 모임, 그 모임의 저지를 위해서 저지 방안을 논의하는 데 참석했던 판사이기도 합니다. 판사 참 잘 정했다. 그죠? 참 주옥 같은 판사다. 그죠? 이런 판사가 재판장이랍니다. 황당하죠. 열받죠. 애시당초 재판을 말아먹으려고 장난을 친 작정하지 않고서야 이런 상황이 나겠습니까? 재판을 말아먹을 결심인 거죠. 누구는 패소할 결심, 누구는 말아먹을 결심인 겁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이 사법농단과 관련해서 이 사람은 징계 혹은 탄핵을 받을 사람이었어요. 2018년 민주당에서 얘를 탄핵하려고 탄핵안을 발의를 하려고 했는데 당시 누구와 했다? 당시 민주평화당 그 박지원이랑 있었던데 거기 말이야. 민주평화당의 방해로 무산이 됩니다. 민주평화당에서 뭐라 그랬다? 징계 찬성해. 그런데 선거제도 우리한테 유리하게 만들어줘였어요. 그러면 협조해 줄게. 참. 그래서 탄핵 소추 직전까지 갔으나 결국에 무산됩니다. 나중에 징계도 받아요. 징계 대상자가 됩니다. 그런데 징계를 또 안 받고 결국에 끝나요. 가담 정도가 무겁지 않다라고 해서 결국 징계도 안 받고 끝납니다. 참. 그리고 지금 다시 재판을 하고 있고요. 현재 이 재판이 이 사람이 지금 윤석열 재판을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더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거? 이것만 보더라도 망할 결심을 한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나머지 재판장은 이렇고 그 주심 판사는 어떠냐? 자, 주심 판사 얘기 들어가기 전에요. 이 심준보 부장판사, 이 판사의 과거 판결 사례를 제가 하나 살펴봤어요. 어떤 판결이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있습니다. 40만 원 정도 학교 물품을 챙겨간 직원을 해고하는 거는 정당하대. 40만 원 갖고 갔다고 해고를 했다 이겁니다. 야, 검사들은 몇백만 원 술 접대를 받아도 안 잘리던데 돈 봉투 100만 원어치 받아도 복귀하던데 그런데 40만 원 챙겼다고 해고당한 게 정당하다고요? 이런 판결을 심준보가 내렸습니다. 더 황당한 거는요.
유성노조, 이 유성정밀 이 노조가 회사의 탄압을 견디다 못해서 회사하고 싸움이 난 적이 있어요. 물리적인 충돌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 당시에 가담했던 조합원들 5명을 모두 법정 구속을 했고 심지어 양형까지 높였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 심준보. 나쁜 놈이라는 거지요. 이런 놈이 재판을 맡고 있다. 애시당초에 이 사건은 제대로 흘러갈 수가 없는 재판이라는 말과 동일하죠. 자, 그래 심준보는 글다 치고 그러면 주심 판사인 이승한 판사는 어떤 사람이냐? 이승한 판사는요, 이 사람도 부장판사입니다. 행정 1-1부는요 대등재판부가 돼서 이 판사들이 전부 다 비슷한 경력을 가진 비슷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판사는 이승한 부장판사가 주심을 맡고 있습니다. 심준보가 재판장이고 이승한은 주심판사입니다. 주심판사도 상당히 중요한 사람이죠. 어쩌면 실제로 판단을 내린 사람은 이승한 주심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정책실장으로 임명한 사람입니다. 심준보보다는 좀 낫네요. 대전고법 부장판사를 했고요. 행정법원 부장판사도 했습니다. 사법연수원 21기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과거에 내린 판결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경력만 보면은 그닥 문제가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과연 과거에 어떤 판결을 내렸는 사람인지는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경력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이 사람이 과거 내린 판결이 이상하다면 앞으로 내릴 판결에 대해서도 의심을 가져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확인해 봤습니다. 이승한 이 부장판사가 과거에 내린 판결을 봤더니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세계 7대 경관 선정과 관련해서 전화를 많이 해주면 우리가 이 전화를 많이 해주면 제주도가 세계 7대 경관에 등록이 될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이게 있었죠. 그래가지고 국민들이 너도 나도 한 통화씩 전화가 걸었던 거 기억하시죠? 근데 알고 봤더니 그 7대 경관 선정이 사기였더라 라는 거 나중에 공개되면서 엄청난 충격을 일으켰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 그런데 그게 사기라는 사실을 누가 공개했다? 네, 내부자가 공익신고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법원이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이 제주 7대 경관 부정투표와 관련해서 내부 고발자, 이 사람은 공익신고자가 아니라는 판결을 법원이 내립니다. 그 담당 판사가 누구였다? 이승한이었어. 이게 이해가 됩니까? 당시 KT가 엄청나게 홍보를 했어요. 제주 7대 경관, 세계 7대 경관 선정을 위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전화 한 통화씩 해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KT가 장난질 친 거였더라 이거야. 그래 그걸 내부자가 고발을 했어. 그래서 그 내부자가 당연히 온 국민을 위해서 한 건데 보호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법원이 보호를 안 해줬어. 이런 개떡 같은 경우가 있습니까? 자, 그 판사가 이승한 판사였어요. 또 있습니다. 전공로 전임자로 활동을 하면서 법원에 출근 안 했겠지 당연히. 전임자니까. 그런데 갑자기 전공로를 해체해버리면서 인정 못한다라고 하면서 전임자 출근해라라고 하는 명령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거부를 하죠. 그랬다고 해서 해임을 하는데 이 해임 관련 소송에서 해임은 적법하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누가? 이승한이. 인마도 똑같다 그자. 심각하죠. 기가 막힙니다. 그죠? 뭐 황당합니다. 그죠?
예.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재판을 맡고 있습니다. 재판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요? 암담합니다. 이런 놈들이 판사를 하고 있으니까, 법대에 앉아 있으니까 반드시 해야 될 이 특별 대리인 선임도 안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슬 사모님, 판사가 아니고 법기술자네. 아이고, 참 싹수가 넣어놨습니다. 예, 새별 하나님, 예, 그렇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세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